선거 직전에 다리가 골절이 됐었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진작에 목발을 뗐어야 됐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치료와 회복에 집중을 해서 지금은 목발도 떼고 또 압박붕대도 풀게 됐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든지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리고 총선 결과에서 국민들의 심판이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모든 분야에 퍼부어졌던 독주 또 폭력적 행위를 멈추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민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뉴스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 밥을 먹었느냐가 이슈고 사라졌던 김건희 여사가 다시 나타났다는 게 이슈입니다. 국민들은 애써 지은 농산물을 포기해가면서 밭을 갈아엎는 심정으로 심판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절망스럽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15,000명을 넘어섰고 정부는 이들의 거주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도 LH 매입 임대주택 공급 대상에 포함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통해 지원받은 세대는 단 한 세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과 경제 허리층인 15에서 29세 취업자 수는 386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8만 2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임금 근로자 중 9.2%는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으로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만 명 증가한 규모입니다. 즉, 청년 취업은 여전히 어렵고 최저소득 비중은 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독단과 독주가 경제의 실패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어떤 의제를 설정하느냐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얘기 한 자락 나누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회와의 대화를 원한다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선 불통 대통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정례적인 대화의 창구를 만들고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시원 비서관의 연루 의혹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말고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정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었던 민정수석실을 가칭 법률수석실로 바꿔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무려 100여 명 규모의 메머드급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김건희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개인 로펌 역할로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을 위해서라도 이 부속실 설치하고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지금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야당을 적으로만 규정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지금의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